혹시 요즘은 다 맞은 사람 없어? 몇 개 틀렸어? 몇 번 틀렸어? 문제에서는 4번이 너무 어려워. 4번이 어려웠어? 또 오늘 3번도 없었어. 3번도 못 풀었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요거는 제가 읽었던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고, 혹시 앞에 요거 우리 아까 질병 병원체 요거는 제가 한번 써보긴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과학지문이라고 하는 요 과학지문 안에서 1문단이 어떤 내용이었니? 세균증에 병원체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뭐도 얘기했어? 응? 조 얘기했지? 네. 그럼 이 문단은요? 항, 미생물, 그냥 약 얘기했지? 그럼 약 얘기를 하면서 밑에 1문단에 어떤 내용을 끌어온 것 같아? 이거 세 가지가 있지만 이거 믹스해서 쓰기도 하고 구조가 공통된 구조 또는 다른 구조로 같이 하기도 해. 이렇게 우리가 와서 또 적용이 됐어. 그럼 당연히 병원체에서 항미생물학제로 연결되는 건 맞죠? 이런 병원체에 맞게끔 우리가 약을 쓸 거야. 그럼 3문단은요? 화학, 항미생물 화학제. 요거 종류 얘기했지? 종류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세 가지 얘기하면서 그냥 끝나지는 않았나? 없네? 뭐 새로운 얘기 안 하고 그냥 요 종류만 얘기했지? 그럼 네 번째는요? 방식. 그럼 방식은 어디다 가서 쌓을래, 얘들아? 그래. 3문단 위로 쌓을 거야? 아니, 전화는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칠 수도 있다. 자, 봐봐. 종류에 대한 방식이었어? 아니면 종류 따로, 방식 따로였어? 그러면 3문단은 지금 여기 가서 지금 쌓이는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럼 그랬을 때 항미생물 화학제 작용 기제인데, 작용 기제를 우리가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지? 네 가지 정도 얘기했었지. 약을 얘기하면서. 그럼 그때 요 구조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 세 가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었죠. 병원체 세 가지 가지고 와서. 이런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 좀 잡아주는 게 과학기술에서 좀 많이 필요하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필요하고, 알겠지? 근데 유독 이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건 과학기술 지문이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럼 얘는 더 심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다시요. 1번 봅시다. 1번 문제. 요 문장을 잘 처리를 못 해갖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틀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문장이 어려운 문장은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염기서열 한 분자라도 알면은 증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우리 코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분자 하나 이렇게 얻어갖고 윙 돌려갖고 증폭시켜서 감염, 격리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란 말이야. 그게 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요 노란색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몇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네 가지. 다시 주형, 프라이머, 중합효소 그리고 4종의 뉴클레이드 타이드가 필요하다까지. 그럼 이거는 얘들아 요것을 위해서는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필수 요소 같은 것들이네. 아직까지는 뭘 설명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 요거는 필기 똑같이 하시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가은이도 알겠지? 1, 2, 3, 4라고 해도 되고 이름 써도 괜찮아. 1, 2, 3, 4라고 해도 되고 이름 똑같이 써도 괜찮아.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 흐름을 여러분들 파악하려면 손이 움직이면서 체크가 돼야 되거든. 지문도 어려워 아까보다. 문제도 어려워 아까보다. 근데 어려운 이유를 알면 나중에는 대처가 가능해. 그럼 다시 그 다음 문장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PCR 할 건데 증폭시킬 건데 네 가지는 있어야 돼. 근데 첫 번째는 주형 DNA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디까지요? 부족 DNA.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이중가닥. 그냥 바탕이 되는 이거 이중가닥이지. 주형 DNA
근데 여기서 하나 꼭 필요한 거. 얘들아, 표적 DNA 혹시 캐치한 사람? 표적 DNA가 캐치가 돼야 돼요. 표적 DNA는 어디에 있는 애예요? 주형 DNA 안에 있는 표적 DNA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증폭의 바탕이 이거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표적이라는 말로 그냥 바로 대응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형절로 안겠지만 관형절 설명도 아닌 거야. 표적이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PCR을 하려면 요 4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표적 DNA. 자, 요거 4개 설명했어요? 5개 설명했어요? 5개 설명했지? 근데 몇 개인 척 했어, 처음에? 4개인 척 했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4개인 척 하는 5개, 3개인 척 하는 4개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표적 DNA가 이게 안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럼 표적 DNA까지 했어요. 이어서 프라이머 나왔네. 프라이머는 뭐 하는 애래? 단일 가닥이고 어디에 결합해? 표적 DNA. 그치. 그러니까 프라이머가 지금 여기서 결합한다라는 말이 캐치가 돼야 돼. 프라이머가 어디에 가서 결합해? 표적 DNA에 가서 결합을 하는구나. 어디요? 앞과 시작과 끝에. 하나 더 단일 가닥이에요. 또 표적 DNA 동일한 DNA를 갖고 있어요. 누구랑요? 표적 DNA랑. 이라는 특징을 정리하면서 연결. 근데 앞에서는 주형 DNA만 얘기했지만 표적 DNA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딱 그 지점을 잡아줘야 되는 건. 그 다음에 나온 애는 누구예요? DNA 중합 효소. 얘는 뭐 하는 애야? 복제. 그치? 또 단일가닥 DNA 염기설에 대응한 뉴클레오타이드를 뉴클레오타이드 나왔었지? 여기서 네 번째 있는 애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 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요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마치 하나의 무슨 DNA가 복제되는 과정을 설명한 느낌이 들죠. 느낌 안 들었니? 들었어? 오케이. 근데 느낌이 안 들었던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했어? 자, 하나 더. 과정이라고 한 번 더 설명해줘서 얼마나 친절하냐. 야, 앞에서 내가 이거 과정인데 과정 못 캐치했니? 그럼 내가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할게. 라는 거지. 그럼 각각의 4개가 어디 가서 작용을 하는지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고 치자. 이건 과정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작동 원리예요. 어떤 원리? 하나의 원리? 아니, 각각의 원리들. 각 부분에. 그러니까 각 부분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얘네들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2번 정리를 해야 되고, 근데 첫 번째도 과정으로 익혔다면 그럼 이 문단도 과정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빠진 부분들만 여기다가 첨삭해주면 된단 말이야. 어떤 방법을 쓰던 괜찮아요. 근데 아마 놓쳤던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가 과정이었다라는 거. 자, 다시요. 그럼 첫 번째. 우선 처음 시작 스타트. 뭐부터 해야 된대? 분리. 이중가닥을 뭐부터? 분리하자.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자. 그럼 단일 가닥은 얘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와 하나로 만드는 거겠지?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열. 열받네. 열받네. 자, 그럼 봐봐. 위에서 이게 과정으로 보였으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열이라는 말만 첨가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과정이 아니라 각 부분에 원리라고만 설명하신 분들은 다시 여기부터 이중가닥을 열을 가해서 단일가닥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또 다시 정리하셨어야 된다고요. 뭘를 하던. 알겠지? 관계없어. 결국 과정을 설명할 거니까. 그럼 이후에는 단일가닥에 뭐가 붙어? 프라이머 나왔네. 그럼 프라이머가 어디 가서 붙는다고? 그래, 여기 가서 붙었지. 그럼 얘는 분명히 표적 DNA에서 붙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어딘가 표적 DNA에 가서 프라이머가 가서 붙겠네.
그쵸? 그 표적의 앞뒤에. 그럼 다시요 또 중합효소가 나왔네요. 중합효소 뭐 하는 애라고요? 복제하는 애였지? 복제하겠네. 그럼 복제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중가닥 DNA. 그럼 복제하면 얘도 몇 가닥으로 다시 나와? 얘도 몇 가닥으로 다시 나와? 이중가닥으로 나와 라고 한다면 자 이게 그림으로 처리된 사람은 여기 생명과학 한 사람은 이 그림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자로 써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중가닥. 여기는 단일. 여기는 다시 복제돼서 이중가닥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도식화 하는 거는 하는 만큼 해본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제가 지문 하나 더 넣은 거잖아요. 알겠죠? 요거는 되게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지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래에 보는 과학 지문에서. 그거 어렵다고 해서 못 푸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자 졸려면 일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러한 DNA가 한 사이클을 이루며 자 이렇게까지 다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양은 어떻게 된대? 아이고 우리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그 DNA이지? 그러니까 그 양은 몇 배가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자, 더 이상 증폭되지 않아도 충분히 사이클을 하고 종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통적인 PCR은 자, 최종 산물이라는 거는 최종 만들어진 거에 무슨 물질을 결합? 그럼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나면 거기에 뭐를 결합?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요. 이게 전통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전통에 반대되는 게 나왔네. 뭐예요? 실시간. 그쵸? 그러면 자, 이 PCR은 시료의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 실시간 PCR은 요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구나. 시료의 양. 시료가 뭘까 얘들아? 시료 이거 아니고 시료. 그 맨 처음에 있던. 그러니까 그거 뭐 글자로 풀어.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는 재료. 알겠지? 이거 콧구멍 찔렀을 때 조그마한 거고 그만큼의 양도 알 수 있다. 아무튼 요거는 얘의 장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PCR 안에서 이제 누가 대비가 됐어? 그렇지, 이제 실시간과 두 개의 방법이 나오는 순간 이거 그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되죠. 자, 여기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잠깐만, 동일하다고? 그럼 뭐가 달라? 그러나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사이클마다지. 누가? 사이클마다는 누구야? 실시간이 사이클마다지. 전통은 끝나고지. 엔드 되고지. 그럼 어디까지는 다 똑같아? 사이클 하나에 여기 사이클 해갖고 2배까지 튀어나오는 건 다 똑같지. 열 가는 거 똑같지. 뭐 다 똑같네. 근데 얘가 중간에 사이클마다 가능하냐 아니면은 끝나고 가능하냐의 차이점 때문에 실시간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를 위해서는 PCR에서 PCR 과정에 발생물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요 발생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발생물질은 PCR 과정에 발생물질이 중요한 거지? 발생물질. 이 발생물질이 다 봐봐. 형광물질이라는 말이랑 발생물질이라는 말이랑 다르니? 같은 느낌 아니냐? 근데 얘는 왜 발생물질이라고 했을까? 헷갈리라고. 알겠지? 아무튼 그럼 얘도 뭔가 색을 내는 게 필요하고 형광은 빛내는 게 필요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비슷한 말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마치 차이점처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지문을 어렵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캐치 못하잖아? 잠깐만, 발생물질 다른 거겠지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내용일지에서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가닥,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중가닥. 그리고 또 나눌게. 그리고 형광 표시 탐식.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또 갈라지네요? 어디서 갈라진 방법이야? 어디에서요? 실시간 PCR에서 뭘로 갈라진 거예요? 기억과
니은이죠. 전통 아니에요. 실시간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럼 얘들의 차이점 1번. 이중가닥 DNA는요. 뭐하고 있대요? 이중가닥에 결합합니다. 자, 하나 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래요. 잠깐만.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 뭐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은 처음 나온 말이다. 아니면 위에서 나왔다? 어디서? 그렇지. 야, 복제한 다음에 요게 새로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새로 생성된이라고 안 하고 복제해서 이중가닥을 만든다 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말인지 모르면은 또 헤맨단 말이야. 이미 과정 여기 왜 얘기했겠어? 야, 이 과정 안에서 설명할게. 전통이랑 실시간이랑 차이 있어 없어? 과정은 차이 없어. 마지막 조금만 차이지. 그럼 새로 생성된 이라는 말로 지금 여기서는 그냥 어렵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복제된 이라고 하면은 더 쉽게 찾겠지. 근데 새로 생성된 거랑 복제된 거랑 차이가 있냐? 비슷하지? 그래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처리가 딱 찝히질 않는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인지 몰라서. 자, 거기에 결합해서 발색함으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여기 표적의 이중가닥 중 어디에 표적에 결합을 하는구나. 자, 이중가닥 특이염료 모든 이중가닥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에서 느껴지는 거. 뭔가 예외 있고 또는 조심할 점이라고 했겠지? 두 개의 프라임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 이합체는 무슨 말이에요? 프라이머 두 개가 이합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도 가닥은 몇 개처럼 보여? 두 개의 가닥이네. 그럼 두 개의 가닥에 결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결합이야? 제대로 안 된 결합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처리하실래? 요약하면 오류의 가능성도 있어. 근데 오류는 누구 때문에 유발된 거야? 이 합체 때문에 유발될 수 있어. 이 합체의 정의는 뭐야? 끼리도 서로 붙을 수 있어 라는 말이잖아. 그럼 표적 DNA에 붙은 거예요? 아니죠? 연결되니? 어려워? 그럼 다시요. 이제 형광 표시 탐측은 이제 요 니은의 방법이네요. 형광 물질과 플러스 무슨 물질? 억자는 소광 물질. 그럼 형광 물질을 얘들 형광 물질은 알겠고 소광은 뭐야? 소자가 뭐야? 소거하는 거지? 소멸하는 거지? 저기 있는 거 검정색 저거 뭐라고 하냐? 원래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건 불을 끄는 거 뭐라고 해? 그때 소자. 그치? 불을 소멸시키는 빛을 소멸하는 애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니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어떤 형태로요? 단일 가닥이에요. 얘네들은 단일 가닥이라고. 단일 가닥, 이중 가닥 그 구를 처리하면 해야 돼요. 가닥으로 읽으면 안 돼. 단일 가닥, 이중 가닥, 새로 생성된 가닥. 자,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 그러면 자,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가 어디야? 중간. 그렇지, 중간. 왜? 프라이머는 어디 결합했을까? 여기 결합했으니까. 그럼 이 중간에 얘가 결합하겠구나 라고 연결됐어? 오케이, 잘했네. 자,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또 찝어보자. 과정에서 이게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으로 되는데 어디야? 봐, 모르면. 그래, 열을 가하면 이 부분이었잖아. 그럼 열을 가하는 초창기, 초기라고 해줬으면 얼마나 편하냐. 그러나 그렇게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앞에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정리해놓고 눈에 보이게 딱 정리해놓고 어디가 이중이 하나가 단일이 되고 단일이 되었다 복제되어서 이중이 되는지 이 가닥을 이 가닥의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밑에 가서는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어디예요? 열을 가하는 그 첫 부분이지. 열을 가했네. 그치? 열 받았네. 그래서 뭐가 됐다고? 단일 가닥이 되면 그 다음에 형광 표시 탐측은 어디로? 프라이와 마찬가지로니까 표적 DNA에 결합합니다. 오케이. 열을 가해서 단일 가닥이 됐을 때 여기 가서 붙는구나. 누구처럼? 프라이머처럼. 그럼 여기까지는 정리한 만큼 이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요.
근데 과정을 정리 안 하고 들어갔다? 에이, 그러면은 문제 안 풀게요 라는 말이지. 틀릴게요 라는 말이죠. 자, 이후 중합효소 뭐 할 건데? 중합효소가 뭐 하는 애인데? 복제 하는 거지? 복제하니까 이중가닥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복제라는 말을 쓰면은 얼마나 편하냐. 근데 복제라는 말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심지어 위에서는 복제라는 말 안 쓰고 뭐라고 했어? 새로 생성된 이라는 말로 썼지. 야, 이게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 안 그러냐? 근데 말이 똑같은 말처럼 보여? 안 보일걸? 그러나 똑같은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딱 짚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뭐 한다고요? 분해된다. 끊어진다. 형광물질과 소각물질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 아,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던 애들이야? 같이 붙어 있던 애들이 끊어지는 거죠. 자, 다시요. 형광이 이에서 소광되고 있었죠. 형광이 소광되고 있었던 거죠. 단어 이해됐죠? 그럼 이게 끊어지면 얘는 이제 없어지니까 형광이 되겠죠. 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비로소 발색된다까지. 아, 그럼 이제 끊어지구나. 이게 빛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증폭 대응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나 단점 비싸다. 단점 비싸다. 하면 자, A 부분 전까지 여기서 아직 끊고요. 왜요? 과학 지문은요 잘 끊어져요. 진짜로. 우리 되게 잘 끊어져. 그럼 1번 한번 보자. 아니, 1번이 아니라 지문을 어떻게 쌓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학 지문이라는 거 위해서 1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 PCR에 필요하는 4개 같은 5개의 정의, 개념. 그리고 이 4개 같은 5개를 가지고 이제 2문단에서 뭐 했어? 과정을 이야기했었지? 그 다음은 3문단에서는 첫 문제에서 뭐 얘기했어? 실시간. 그럼 전통적은 어디서 나온 거니? 이 문단 여기 어디가 전통적이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여기가 실시간이었다면 여기 전통적이 이렇게, 자, 그래서는 전통적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통적이 있는 거지. 그치? 왜? 요 과정 속에서 실시간도 있고 전통적도 있어 라고 얘기한 거니까.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실시간 위에서는 기억과 이은으로 또 세분화 시킨 거죠. 그럼 다시요. 얘네들도 이 PCR에 대한 특징을 가져갈 수 있다. 알겠죠? 얘도 가져갈 수 있다. 공통적인 특징들은 왜 분류되는 상위 버전은 다 공통의 특징을 투영시켜 주는 거니까. 그럼 일단 A는 안 읽었어요. A는 잠깐 잘랐고요. 가서 내용이 파악되는지만 빨리 볼게요. 여러분도 풀었던 문제 위에다 한번 보세요.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내용일치 부분이겠네. 1번 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 그렇지. 프라이머는 표적 DNA와 DNA가 일치한다. 근데 표적 DNA는 누구한테 있다? 그치, 주형 DNA에 있다. 알겠지? 그 과정에서 표적을 싹 지워버려도 우리는 말이 되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파악하기에는. 1번 틀린 사람 없니? 자, 2번은 자, 양입니다. 그럼 처음에서 2배가 되는 거는 몇 사이클? 한 사이클. 그치? 그럼 4배에서 8배가 된 건 몇 배? 2배 된 거지? 그럼 2배 된 건 몇 사이클? 한 사이클. 맞네? 답은 1번이었고. 3번. 자, 전통적 PCR은 미제시로 PCR을 과정에서 알 수 없다. OX. 표적 DNA 용도를 아는 표준시로가 있어도 미지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어떤 말이라고 했어? PCR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알 수 있는 게 누구야? 실시간. 그럼 얘는 언제 형광물질을 넣는다고 했어? 끝나고 엔드. 그러니까 과정 중에 알 수 있니 없니? 알 수 없는 게 마찬가지지. 그치? 이렇게 읽혔어? 안 읽혔어? 그냥 읽혔어? 4번은
야, 실시간 PCR은 가열을 해야 돼? 네. 왜? 다 가요. 그렇지. 야, 실시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열하는 거야. 전통적인 그럼 지금 여기 봐봐. 실시간 PCR이라고 해놓고서는 사실 이거 뒤에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그냥? 전통적인 전통적이든 실시간이든 그냥 PCR 과정이지? 그래.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자 시선을 어디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 실시간에서만 찾아와라고 하지. 근데 실시간에서 우리 가열이란 말이 나왔니? 안 나왔지? 절대 안 나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실시간에서만 찾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답은 이미 머리 위에 저 위에 올려놓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 뒤에서 또 설명할게. 또 여기 실시간 할 때는 DNA 증폭이 일어나면은 중합효소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과정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필요하겠죠. 답은 1번일 거고. 요 지문 4번의 지문 요 느낌 잠깐만 캐치해 놓고요. 자 여기 기억과 니은은요.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예요? 둘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 실시간 PCR에서 일어나는 거. 그럼 첫 번째는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뭔 개소리야. 왜 아니야?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게 이합체지. 근데 얘는 얘와 결합해서 이게 된다고? 라는 말은 자 A와 B가 더하면 C가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야, B와 B가 더해서 C가 돼요 라는 설명이었지. 프라이머와 프라이머와 결합해서 이합체가 돼요. 근데 이 선택지는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돼요. 맞니? 다르니? 다르지? 이 패턴 꼭 적어놔야 돼. 선택지 패턴이 누구랑 누구랑의 관계 속에서 결과값이 어떻게 되니? 라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 A와 B가 더해서 C가 되는 게 아니야. B가 더해서 C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럼 1번은 틀렸죠. 자, 기억은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 붙은 채 일어나? 기억. 결합해서 일어나지? 니은은? 떨어져? 누가 떨어졌어? 소각물질. 소각물질이 떨어질걸? 소각물질. 그럼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파악 안 돼? 그럼 야, 잠깐만 이거 니은과 다른 건 맞아? 그럼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 그럼 잠깐 표적 DNA에 붙는 건 얘는 맞아? 그럼 얘는 표적 DNA 받는 거 맞아? 이거 파악이 안 되니? 안 맞는 거 같아? 아니 안 맞는 거 같아라는 건 추측이고. 여기 봐봐. 표적 DNA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요거는 기억에 대한 설명 맞죠? 사실 니은은요. 단일 가닥 DNA요.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럼 표적 DNA에 결합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탐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 분리된다고요. 분해야? 분해되고 끊어지고 분해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맞는 거지.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잠깐만 여기서 달리는 형광물질과 결합한 또 이합체 얘기냐. 에이씨 진짜. 이합체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근데 야 이합체가 있을 수 있는 애는 누구였어? 기억이었지. 기억은 이합체와 결합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였잖아. 잘못 결합할 수도 있었다. 자 니은은 한 사이클의 시작점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나니? 한 사이클의 끝지점이지 둘 다 끝인 거죠. 실시간은 우리가 한 사이클이 종료되는 과정에서였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X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죠. 자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는 이중가닥 아니 단일 가닥이 결합하는 애도 있었지. 예, 그래서 뭔가 설명이 틀렸을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확실하게 비교대조가 될 겁니다. 그러나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인데 4번 문제가 왜 4번이 적절한지만 이유를 빨리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우리 이렇게 지금 PCR이라고 하는데 무슨 PCR? 실시간. 그럼 실시간 가서 찾게끔 만들 거란 말이야. 아니야. 감염 여부 분석할 수 있다. 염기 서열이 알고 있어야 된다. 염기 서열 알고 있어야 감염 여부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실시간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제일 처음 문장. 요거 이렇게 이해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봐봐요. 염기 서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 다 필요해요? 아니면 조금만 필요해요?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요거 감염 여부 증폭시켜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는 말이거든. 첫 번째 문단이 그렇게 읽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만 있어도 돼 라는 말은 염기서열 알 수 있어? 그러면 감염 여부 증폭시켜서 알 수 있어? 라는 말로 읽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읽혀갖고 이제 막 틀린단 말이야. 요 얘기가. 또 하나 더. 아무리 가서 실시간 가서 찾아봐라. 이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얘들아 요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의 지금 패턴이 보면 PCR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그리고 실시간과 전통적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계속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PCR에 대한 얘기였지. 그쵸? 그런데 우리 뒤에서 아까 봤었던 이 질병에 대한 얘기 문제 구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요 특히 이 문제 야 기억과 니은이 누군지 분명하게 줬죠. 그리고 모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지. 이건 명시적으로 줬단 말이야. 우리 선택지한테. 선택지로 우리에게 얘들아 이거 니은과 디귿이지만 뒤에 모두니까 공통점은 어디서 찾죠? 위에서 찾죠. 라는 패턴을 줬기 때문에 되게 쉬운 선택지예요. 그나마 얘보다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아니 실시간 PCR로 다 유도해놓고선 실시간 PCR로 다 유도해놓고선 그치? 모두란 얘기도 안 썼어. 기억기랑 니은이랑 분리도 안 했어. 그치? 계속 실시간으로 얘기해놓고선 이건 어디서 나왔어? 1문단에 나왔지. 그냥 PCR의 그냥 특징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자, 실시간 PCR이라고 이렇게 유도해놓고선 아니 가열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 과정에서 나왔던 거잖아. 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끔 와서 이렇게 보고 아 답이 안 나와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끌게끔 만든다고요. 그게 이런 패턴이야. 지문이 어렵게 쓰는 패턴이고 선택지도 우리에게 어렵게 주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과학 지문이 되게 극과 극의 지문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뒤에 두 번째 지문은 되게 쉽게 느껴졌지만 앞에 지문은 좀 이거 어떻게 풀지? 안 읽히는데?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여기에 그냥 빠져들었으니까. 그쵸?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버렸으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자고 있으니까 태호야. 이유는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앞에다 써놓은 얘기야. 맨 앞장에 제가 왜 독해 인사이트라고 하면 이거 지문 되게 어렵게 썼구나. 어떻게 어렵게 썼어요? 과정을 체크하지 못하면 계속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써줄게. 알았어. 자, 첫 번째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과정 속에서 밑에 있는 3문단, 4문단, 5문단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파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지어주는 부분이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뭐 복제라는 말도 제대로 안 썼고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뭐 이런 단어도 제대로 안 썼잖아. 그치? 또 열을 가했다 이런 말도 제대로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시적인 표현들이 좀 이걸 지시 표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시 표지들이 좀 더럽게 썼어. 그럼 어려워 얘들아. 그리고 선택지에서도 이거 분류에 대한 선택지잖아.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을 하위로 분류시켰을 때. 그쵸? 근데 상위 개념을 하위로 분류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이미 알아. 왜? 2번도 똑같아. 그래서 특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고, 비타민 K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비타민 K1, K2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과학지문에서. 그런데 얘는 지금 계속 이 분류하는 대상을 기억이라 니은이라 아니고 요 분류하는 기억과 니은으로 유인을 하면서 결국 그 공통점을 여기서 갖다가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억도 표시를 안 해주지. 근데 얘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라고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했다. 그리고 모두라는 말도 써가면서 우리에게 이거 공통점으로 인식이 되게끔 했다. 그럼 공통점은 어디서 찾아야 돼? 얘들아 상위어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리는데 얘는 그것도 모르는 척 하게끔 씁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냥 안 풀린 이유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안 당해요. 그런 문장에서. 기출 분석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A 부분 남았네요. A 부분 조금만 더 읽을게요.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발색도라는 말은 뭐예요? 색이 발현되는 정도는 자, 뭐에 비례? DNA. 거봐. 또 이제 구를 빠뜨린 채 읽었어. 이중 가닥 표적 DNA 양이야. 알겠지? 발색도는 그러니까 표적 DNA 양에 비례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증폭됐으니까 그만큼 뭐 많이 있으면 발색도가 진하게 나오겠죠. 근데 일정 수준에 오면은 사이클은 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초기 양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 초기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이라고 했고 사이클 진행 정도에 따라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고 DNA가 검출됐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한 사이클을 C값이라고 한다. 자, CT는 그럼 발색도에 도달한 거지. 그럼 이 사이클이 돌아서 이렇게 CT가 된 거예요. 발색도가 딱 나왔을 때 CT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이클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초기 양에 따라서. 그럼 요거를 지금 여기서 표현이 안 됐는데 추론해보자. 양이 적을 때와 양이 많을 때. 그럼 양이 적을 때는 발색도로 가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사이클은 시간이잖아. 그럼 양이 많으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줄어요. 그럼 양이 적으면 시간은 늘어요 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됐어요? 안 됐죠? 그냥 단순히 한 문장으로 갔죠? 초기 양에 따라 사이클이 달라진다. 그럼 사이클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했잖아. 한번 이렇게 도는 시간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행간 추론해야 돼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하나를 얘기했으면 역추론도 하셔야 되고 알겠지? 행간 추론을 하셨어야 우리가 4번 문제에서 틀림이 없을 거예요. 아, 이해했어 지금 성준이? 아니요. 아니야? 아는 뭐야? 그 감탄사는 뭐야? 조금. 조금 이해했어? 그럼 다시 1번. 자, 알지 못해요. 농도 알지 못해요. 표적 DNA 농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농도 몰라. 의 CT 값과 또 표적 DNA 농도 알고 있어. 의 CT 값을 서로 비교 대조 해보면 이 농도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럼 자, 요 지문이 이제 보기 가서 한번 보자. 자, 1번 보기, 2번 보기인데 자, 1번 보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의 시료 농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는 표준 시료는 농도를 알아요 라는 얘기로 끝나면 돼요. 선생님 보기는 국어의 보기는 그렇게 금같이 여기라면서 이게 보기냐? 그냥 내용이지. 아까 A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거지. 그러나 우리 보기엔 여기가 진짜 보기죠. 예. 그럼 여기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풀 수 있니? 풀 수 있겠니? 틀린 사람들? 시간 좀 줄까? 만회해볼래? 이미 답을 알아? 똑같이 한번 보게 해볼게. 자, 1번 만약 if 가정하고 있네요. 누가 높아요? 얘가 없습니다. 힘들어. 갑자기. 잘못 봐서 틀렸니? 맞았어? 그럼 미지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농도가 높다는 거는 알죠. 그럼 농도가 높으면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시간이. 사이클은 요건 좀 줄겠지? 다시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간 얘기했어요? 아니면 증가량 얘기했어요? 그럼 양에 비례하죠? 그럼 많은 놈은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지. 그럼 밑에는 답이 누구로 딱 묶여? 1번, 2번으로 묶이겠지. 자, 혹시 3, 4호로 간 사람? 이라고 한 사람은 자,
자, 시간이 같겠군이라고 읽었을 가능성 또는 증가량이라는 글자 잘 못 보고 정도. 증가 정도는 같아요, 달라요? 몇 배? 2배. 그렇지? 증가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읽어갖고 3, 4, 5번으로 갈 수도 있다. 다시요. 양 물어봤어요. 양은 많은 놈이 더 많이 2배가 되죠. 개수가 더 많아지죠. 그 얘기야. 그럼 다시 자 CT값에서 발색도는 얘들아 CT값에서 발색도는 어느 정도 딱 되면 끝나는 시간이라고 했지. 그럼 발색도가 충분히 나오면 끝나지. 그럼 충분히 나온 이 색깔의 정도는 같아야지 얘들아. 같을 수밖에. 시간을 물어봤어요? 발색도를 물어봤어요? 아하 발색도인데. 그렇지. 누구 물어본지 지금 안 찾아서 그래. 자 증가량이야. 두 번째는 발색도야. 다시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싶었던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맴돌았던 누구? 시간. 그럼 시간은 누가 더? A가 작아. 그치. A가? 작아. A보다 작겠군. 그치? B보다 작겠군.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누구 물어본지 정확하게 지금 관계대를 파악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물어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작겠군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풀어주면 이거 뭐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답은 2번이겠죠? 이거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요 얘기 생각을 해줬으면은 정말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쵸? 사이클이라는 건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완성된 발색도다. 알겠죠? 요거 행간추론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좀 한번 신경 써서 나중에 이런 것들 한번 추론해봐야 되겠다. 읽으면서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게 독해니까 얘들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뒤에 지문 적었다면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리했던 거. 과정이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발색도 보면서 우리가 행간추론 했었어야 되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